안녕하세요. 저는 다운교육에서 자사반 전담해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 지금 현재는 1자사 1반이랑 뭐 2자사 1반, 3자사 1반, 3자사 2반 이렇게 담당해서 수업하고 있고 이제 1자사 1반 옆에 6자사 1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자사 1반이 예비 중1이죠. 그러니까 중1, 초6이 같이 합반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반을 분반해서 진행할 예정이어서 분반을 하게 되면 6학년 아이들은 이제 6자사 1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제 소개는 이렇게 되고 제가 하는 수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사반 커리큘럼이나 시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반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들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사반 수업 진행 기본 틀은 몇 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기본 수업은 수학의 정석이랑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화는 이제 일품이나 블랙 라벨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응용 과정은 필요에 의해서 방학 때 특강을 활용해서 고쟁이라든지 뭐 1등급 만들기 아니면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기출되었던 뭐 3점짜리, 4점짜리 문제들을 모아서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동권에서 학교 기출 문제가 실제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기출 문제들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필요한 문제들 자체 교재 만들어서 방학 동안 특강으로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주일 수업 동안에 반드시 학교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등 기하 수업 또는 사고력 수업을 꼭 한 타임씩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자사 1반 이제 3년 커리큘럼이 전체적으로 브로셔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한 번 더 보기 좋게 이렇게 어, 나타내줘 봤고 여기 조금 깨져 있는데 보통 6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6개월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랑 초6은 이제 이번 7월에 분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들은 수상수화로 익숙하실 텐데 여기에 제가 그냥 바뀐 과정으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공통수학 1이라고 하는 게 수상이고 공통수학 2가 이제 수하가 될 거고 여기서 미적분이 수2고 대수가 수1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 수업이랑 심화 수업이 같이 들어가고 과정이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학교 기출 문제를 푼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2 같은 경우에 1월부터 6월까지 미적분 기본이랑 대수 심화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투랑 수원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뭐 한 타임이 기출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기출 시간엔 수상이랑 수하 기출 문제를 풀려요. 그래서 뭐 수원 수투를 하면서도 앞부분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감을 놓치지 않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있고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흔히 뭐 영재반에서 쓰는 지중상 교재에서 지중상 교재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고등학교 가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다 혹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하는 부분들 뽑아서 활용하고 있고 애들이 대부분 1학기 성적은 좋은데 중학교에서도 2학기 내신 시험을 치면 성적이 완전 곤두박질 치거든요. 기하가 안 되고 경우의 수가 안 돼서 그래서 사고력 하는 시간에 중등 기하까지 같이 조금씩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도 꾸준히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6자사 일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반한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여기 브로셔에도 아마 있을 거고 쭉 전체적으로 3년 커리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1 과정에서 대수 기초랑 기본 대수 기본해서 약간 1년 과정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짜놓은 이유는 대수가 수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 선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시점이 이제 수원을 시작하면서부터거든요. 수상하는 그래도 어찌됐든 어떻게든 버티는데 수원을 시작하면 애들이 그냥 못하겠다. 난 수원은 도저히 못하겠고 포기하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중1 때 수원을 한다는 게 바로 수원을 정석으로 한다는 게 힘들 거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교재로 기본적인 개념이나 공식들을 조금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석이나 마플 시너지로 이제 기본 수업을 진행하려고 육자사 일반 같은 경우는 1년 과정으로 이렇게 조금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사 일반 시간표고요. 그래서 5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 3교시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 뭐 클리닉 시간에는 숙제를 채점하거나 뭐 오답 같은 경우 오답 노트 검사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시간표는 전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수학 하 같은 경우에는 2단원 명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석이랑 마플 시너지로. 중등 심화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고쟁이에요, 고쟁이. 그래서 고쟁이로 지금 3-2의 원을 진행하고 있고, 부교재로 이제 뭐 블랙 라벨이라든지 A급이라든지 이런 거 추가적으로 풀리고 있고요. 공통수학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상 일품 같은 경우는 제가 3월부터 그냥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초6이 어떻게 일품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품 교재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일품 교재를 하나하나 꼼꼼히 천천히 진행을 하고 뭐 추가적으로 뭐 센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씩 문제 추가해서 풀리면서 잘 다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2자사 일반 커리큘럼은 이제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미적분 기본 대수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수2랑 수1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본 틀은 계속 자사반은 똑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기출 수업 들어가고 중등 기하 수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내신 대비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자체 교재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수업 시간은 똑같이 3교시 체제예요. 그래서 1교시에는 뭐 기본적인 기본 유형들 좀 많이 나오는 빈출 유형 관련해서 문제를 풀고 2교시 때는 좀 심한 문제들 그래서 개수가 조금 줄어들죠. 문제 개수가. 그래서 심한 문제들 풀고 3교시 때는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기출되었던 거, 뭐 월천중 기출, 양정중 기출, 뭐 모군중 기출 이렇게 뽑아서 정확히 35분 시간을 재가지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점수 내고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고 시험이 점점 임박해지면은 이제 35분이 아니라 OMR 카드까지 저희가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40분 정도 측정을 해서 문제 풀고 OMR 카드 작성하는 것까지 연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시험 때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2자사 일반 같은 경우 이제 1학년 때 시험을 쳤잖아요. 거의 다 100점 아니면 한 문제씩 틀렸거든요. 2개 틀린 애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학교에서 다 이제 서술형 문제를 내긴 한데 특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정중은 좀 특이하게 서술형 문제를 내더라고요. 좀 개념 관련해서 교과서에 있는 뭐 예를 들어 평면과 뭐 직선이 뭐 수직일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쓰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제가 다 뽑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양정중만 따로 제가 뽑아서 서술형 연습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학교가 다 섞여 있는데 이게 시험 대비가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별로 맞춰서 다 준비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세 번째 보시면 뭐 서술형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모군중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중간고사를 안 치고 기말만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대신에 서술형 시험으로 그 중간고사를 대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 미리미리 아이들 따로 불러서 시간을 내서 서술형 대비를 시켜준다든지 하니까 뭐 내신 대비 부분에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2자사 일반 시간표는 이렇게 되고 1자사 일반이랑 다른 부분이 이제 클리닉 때 숙제 검사나 오답 노트 확인이었잖아요. 1자사 일반은. 근데 2자사 일반 같은 경우는 지금 중등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도를 조금씩 문제 뽑아서 풀리고 있거든요. 애들이 선행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해요. 시험 대비를 하면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수업 이 정도 하니까 중학교 거는 뭐 당연히 잘 알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이들한테는 별개더라고요.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의 얘기처럼 하나도 공부 안 한 것처럼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숙제 채점하고 오답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내신 대비가 도저히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씩 이제 시키려고 클리닉 시간에 중등 현행 문제를 풀리는 걸로 좀 바꿔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자사 일반은 진도가 수투 같은 경우에 3단원까지 나갔고요.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1품으로 진행을 하는데 스텝 1은 모두 다 나간 상태고 스텝 2는 이제 이 PPT를 만들 당시에는 지수가 진행 예정이었는데 어제 이제 로그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텝 2에서 로그 단원까지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 뭐 테스트 보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수업의 방향성이랑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뭐 프리노트나 오답노트 이런 거는 수학 선생님들이 당연히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프리과정 서술을 위해서 책에 문제 풀리지 않고 프리노트에 쓰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답노트도 따로 저희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오답노트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은 어떻게 프리노트를 쓰는지 이제 한 학생 거를 찍어서 이제 예시로 여기에다가 써놓은 건데 가끔씩 어머니들이 프리노트 왜 써야 되냐 그냥 책에 풀면 되지 시간도 없는데 애들 바쁜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애들도 사실 쓰는 걸 싫어해요. 근데 왜 써야 하냐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선행을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가서 잘 하기 위해서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목동권 학교에서 지금 서술형 문제 비중을 보면은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30점, 목동고 30점, 한가롱고 40점이에요. 그럼 서술형 쓰는 연습 평소에 되어 있지 않다면은 당장 그때 가서 다른 과목 할 것도 많은데 뭐 수학 풀이 과정 쓰는 거를 연습하고 있다? 당연히 그건 상위권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부터 서술형 쓰는 연습은 꼭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당장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다들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올 객관식이었다. 그럼 수행평가에서 서술형을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부터 연습을 하고 평소에 숙달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풀이과정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냥 애들이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암기하는 거에 아주 도가 터서 그냥 수학 풀이 과정도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외우고 나서 시간 지나면 또 백지 상태고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하지 못하도록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풀이 과정을 외워서 이제 단기간 당장 학원에서 치는 주간 테스트나 월간 테스트는 통과할 수 있으나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수능이나 아니면은 뭐 고2 내신이나 고1 내신에서 그게 효과적으로 결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외우는 수학 공부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문제를 보지도 않고 그냥 풀이만 외워서 그냥 테스트만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다양하게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석조차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 그냥 이렇게 하지 마, 외우지 마. 아, 절대 외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애들이 고치지 않거든요. 그냥 뭐, 아, 네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부분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숙제 풀었던 거 그대로 만약에 주간 테스트를 낸다? 그러면 애들은 당연히 외워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테스트부터 뭐 제대로 된 평가덕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간 테스트 문제도 다 바꿔요. 다.
유형을 다 바꾸고 숫자를 바꾸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숫자를 바꾸기보다는 물어보는 주제 자체를 조금 바꾸던지 아니 물어보는 핵심 부분을 조금 바꾸다든지 해서 애들이 절대 풀이를 외우지 않도록 하고 있고, 시험 자체는 객관식으로 출제하지 않고 모두 서술형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념 시험 같은 경우도 꼭 5문제씩 출제를 해서 필요한 개념들 익히고, 단어 같은 경우에 해석이 안 되면 문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념 시험은 꼭 서술형으로 다 단어의 뜻이라든지 뭐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 꼭 평가할 수 있도록 제가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시를 보시면 왼쪽 여기 왼쪽 편에 있는 게 수업 시간에 풀이한 문제거든요. 뭐 저 직선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최소값을 구하여라가 원래 문제였고, 제가 낸 문제는 최소가 될 때 P와 Q의 좌표를 구하여라거든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풀이 과정도 똑같고 사실 물어보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다 다르다 그래요. 이 문제 다르고 저 문제도 다르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사실 공부할 양도 엄청 방대해지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출제를 했을 때도 아이들이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대한 문제가 원으로 또 바뀌면 또 다른 문제라고 애들이 대답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유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개념시험 예시를 보시면 위에 거는 이제 고등학교 실제 기출문제예요.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시험을 꼭 낸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저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석책에 있는 증명 문제나 혹은 뭐 문제집에 있는 증명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의 기본 태도는 증명하는 거네,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인식 자체를 조금씩 깨줘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학원에서 이제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시험에서 이렇게 주간 테스트 문제도 서술형으로 출제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저희가 시간도 투자하고 공짜로 학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내고 다니는데 그냥 선행만 쭉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왕 다니는 거 제대로 된 선행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들 다 훌륭하시고 수학적으로 지식적인 측면을 다 잘 알려주시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선생님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어떤 공부 습관을 가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에 대해서 예시 문제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테스트를 형식적으로 보고 끝이냐? 그건 아니고 당연히 주간 테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매달 마지막 주에는 이제 월간 테스트를 보는데, 성적이 나오면 당연히 어머니들께 매달 성적표는 뭐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주간 테스트에서 테스트 치고 끝 이게 아니라 뭐 일정 성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제시를 봐요. 당연히 제시 문제도 다 바꿉니다. 다 바꾸거나 뭐 그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다 그러면 추가적인 문제를 2문제 정도 추가해서 이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제시마저도 이제 통과를 못하면은 따로 학원에 부르던지 뭐 주말이나 아니면 그 학생이랑 시간을 맞춰서 따로 학원에 불러서 보충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문제를 풀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이랑 중학생이 가장 다른 거는 중학생 아이들이 사춘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아이들을 대하는 게 힘든데 어머니들이랑은 사실 애들이 더 단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통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생이랑 소통도 중요하지만 어머님들이랑 소통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랑은 뭐 당연히 수업이 끝나면 숙제는 어느 정도 완성도로 해왔고 이번에 숙제는 뭐 어느 부분이고 이번 진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다라는 거는 피드백이 매번 나가고 있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구체적으로 이제 피드백이 나가요. 뭐 땡땡이가 오늘은 이번 주는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했다. 아니면 뭐 졸았다. 아니면 뭐 공부를 하는데 수상해서 뭐 2차 함수 파트에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드백 문자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상담을 저희가 성적표가 나가고 뭐 분기별로도 이제 개별 간담회를 진행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어머니랑 상담을 자유롭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머니들도 하다 보면은 이제 편하게 전화를 주세요. 뭐 10시, 11시 이때도 그냥 편하게 전화 주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냥 빠르게 모든 해결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얼마든지 저랑 자유롭게 소통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랑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애들이 와서 심지어 연애 상담도 하고 와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울고 전 또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남자애들이랑도 은근히 잘 통해서 뭐 축구 얘기도 하고 뭐 휴대폰 게임 얘기도 하고 제가 모든 스포츠는 다 보거든요. 축구, 농구, 뭐 격투기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래서 뭐 애들이랑도 되도록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뭐 개별적으로 저는 야 너 일로 와봐 상담하자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다가 야 잘 지내냐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애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 지금 자사반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계속 학원으로 불러요. 이때 와라, 이때 와라, 이때 와야 된다. 일요일 몇 시에 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학원에 오는 게 굉장히 뭐 어렵지가 않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저 몇 시에 가도 돼요? 그때 선생님 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강의실 빈 거 있으면 제가 오늘 몇 시에 가서 공부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실제로 애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또 계속해서 일요일에도 애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강의실이 어디에 비냐, 뭐 언제 시간이 되냐, 질문하러 언제 가도 되냐, 이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한테 자발적으로 연락을 해서 오고, 아직까지 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불러서 이제 학원에 오는 재미를 붙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인 아이들이 뭐 학원에 가는 게 뭐 하나라도 재미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뭐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재미있게 만들던지 그래서 학원에 오면은 보충하러 오면 저는 가끔씩 뭐 간식도 사주고 그 재미로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뭐 사춘기 애들이라서 공부 어떻게 시켜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